2013년 개묘년 시작을 더국어논술학원 역사특강으로 전범위 한국사를 통해 내신과 한능검 시험까지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세요. 전범위 한국사를 수강한 우리 친구들 22명의 친구들이 최종 수료를 했는데요. 선생님이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는 따로 촬영을 할 테니 꼭 영상분을 봐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이제 전범위 한국사를 완전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영상이 다 업로드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약속했었던 조선 후기의 실학 파트와 문화 파트, 이 파트는 따로 영상이 또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이패드를 고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요. 고쳐지는 대로 바로 곧 올려드릴게요. 혹시라도 실학 파트가 선생님 전 지금 당장 빨리 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대면 수업으로 진행했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박정희 정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현대사에 들어왔어요. 큼지막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자, 다시 기억을 해보자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언제 됐었죠? 그렇죠. 1945년입니다. 1945년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게 됐어요. 언제? 8월 15일이에요. 8월 15일 날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게 됐다. 하지만 광복을 하게 됐는데 얄타 회담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신탁 통치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신탁 통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미국, 영국, 소련, 그리고 중국 요 네 나라가 최장 5년 동안 우리나라를 대신 부탁을 받아서 청탁을 받아가지고 통치를 하는 신탁 통치기가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신탁 통치는요, 우리나라의 허리에다가 딱 38도선을 긋고 남한과 북한을 나눠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맞습니다. 소련과 중국이 지리상으로는 더 가깝기 때문에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신탁 통치가 들어섰고요. 그리고 우리 남한에는요, 미군정의 신탁 통치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광복을 하고 나서 신탁 통치 들어서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회가 만들어졌어요. 신탁 통치 들어선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빨리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한반도에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북측에서는 신탁 통치에 반대를 했다가 이후 이제 의견을 바꿔가지고 찬탁으로 돌아섰죠. 하지만 우리 남한에서는 계속 꿋꿋하게 단독 정부를 거부하면서 신탁 통치에 반대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승만과 김구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신탁 통치 문제를 놓고 북측과 사회주의인 북측과 그리고 자유진영의 남측이 대립하게 되었었어요. 자, 미소공동위원회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자 결국에는 남북협상이 아니죠. 남북협상보다 더 먼저는 뭐였어요? 여운형 선생님, 중도 좌익의 여운형 선생님과 중도 우익의 김규식 선생님이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어서 좌우합작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미군정이 이 좌우합작운동을 지지하게 됐었으나 트루먼 독트린이 뭐라 그랬어요? 사회주의 국가는 주변의 나라도 사회주의 국가로 물들인다라는 이야기였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트루먼 독트린으로 냉전이 심화되자 맞아요. 미군정이 더 이상 좌우합작위원회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지원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여운형 선생님이 이제 우익 세력의 청년에 의해 가지고 이제 피살당하면서 좌우합작 운동도 끝이 나게 됩니다. 미소 2차 공동위원회는 냉전이 심화되자 결국에는 거의 결렬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유엔 소총회에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렇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엔 총회에서는 뭐라고 해요? 인구비례 총선거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구비례 총선거요. 그런데 인구에 비례하면은 북한 측에서 이 인구가 더 적단 말이에요, 남한보다. 그래서 결사 반대를 하게 돼요. 유엔에서 이 한국의 이
선거를 위해 가지고 왔었던 위원회들을 남한 쪽에서는 입국이 정상적으로 됐는데 북측에서는 입국을 거부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서 결국에 1948년에 5월 10일 50총선거를 통해 가지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자, 1948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결국 이 UN 초연회에서는 북한이 결국엔 안 한대. 자기네들은 절대 인구비례 총선거 안 할 거래. UN이 이 찡찡거림을 다 들어줬어요?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은 총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해라. 라고 해가지고 남한만의 총선거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에 반발해가지고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당연히 우익 세력들과 일부 제주도민들이 이 총선거에 반대하면서 시위가 일어났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많이 학살되고 희생되었었던 사건, 제주 4.3 사건이었었죠. 자, 제주 4.3 사건 이후에는요, 이제 제주도에 3개의 선거구 중에 2개구를 제외를 하고는요, 이제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바로 50총선거였었고, 50총선거를 통해 가지고 누굴 뽑았어요? 이승만 뽑았어요? 아니죠. 국회의원을 먼저 뽑았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헌법이 제정되는 국회, 제헌국회입니다. 자, 제헌국회가 50총선거를 통해 가지고 구성이 되고, 그리고 제헌국회에서 간선제를 통해 가지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헌국회에서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공포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 플러스 북한에서는요, 유엔의 국제연합의 승인 없이 9월 9일 날, 같은 연도 1948년 9월 9일 날에 맞습니다.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자, 요렇게 큰 사건들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야기를 했을 거야. 우리나라 이승만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무엇을 하려고 했어요? 그들의 정치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우리 민족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있죠. 그것이 바로 맞아요. 반민족 행위를 했었던 친일파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민족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요. 거기에다가 반민족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체포를 하는 반민특위, 반민족행위 처벌 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되는데 제대로 운영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국회 프락치 사건을 비롯해가지고요. 결국에는 친일파를 다 숙청해내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우리 이 토지제도도 이승만 정부 때 굉장히 개혁적이었는데 첫 번째는 유상으로 몰수를 해가지고 유상으로 몰수를 한다는 건 한마디로 돈 주고 산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사가지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유상으로 돈 주고 팔았다는 건데 유상 분배를 했다는 건데 북한은 그렇지가 않았거든. 북한은 다 무상으로 몰수를 해요. 한마디로 압수를 한다는 거야, 토지를. 다 무상으로 다 몰수를 한 다음에 그것을 무상으로 농민들한테 분배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훨씬 더 살기 좋은 거 아닌가? 북한에서도 굉장히 조금 오만한 자신감에 취해 있었는데 남조선 동무들은 참 불쌍하고만 기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적화 통일을 꿈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남한도 다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물들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일어났었던 게 1950년 6.25 전쟁이었었고요. 이 6.25 전쟁은요, 맞습니다. 1953년 7월 27일에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60년까지 이어져 왔었던 정부가 바로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그렇지 1공화국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 때다. 자, 이승만 정부가 막을 내렸었던 것은요, 이 1960년에 선거를 했는데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왜 부정선거를 했다 그랬지?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요, 1875년에 태어났어요. 1875년에 태어났다 보니까 나이가 벌써 지금 엄청 많이 들었잖아.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대통령 어차피 후보자가 한 명이
심장마비로 사망했었기 때문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는 건 기정사실이었었고요. 이 이승만의 후계로 이을 수 있는 부통령 선거를 놓고 부정선거를 했었던 거야. 맞아요. 그 당시에 이기붕, 이제 이승만이 선전하는 여당에서 이기붕이 있었고 야당에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유당의 장면. 결국에는 대통령은 당연히 이승만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이 부통령 선거를 놓고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특히나 이 마산에는요, 원래 이제 사전투표를 했다고 투표함을 이렇게 처음으로 갖다 놓는데 그 투표함이 엎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이기붕이 찍혀져 있는, 부통령의 이기붕이 이제 찍혀져 있는 그런 투표용지들이 대거 발견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마산에서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었어.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났었는데 이때 당시에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시위가